자, 여러분들 이번 클립에서는 이 키워드들의 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 한때는 형무소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교도소라고 불리는 이 감옥 감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요거와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알카트라즈 아일랜드. 이거 알카트라즈는 스페인어입니다. 자, 대항해 시대에 이 스페인인들이 먼저 미국을 접수하러 가죠. 그래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다가 어떻게 돼? 미국의 이 서부 쪽 캘리포니아주 그 앞바다에 이 샌프란시스코만에 이러니 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가보니 우리 펠리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펠리컨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펠리컨을 지칭하는 이 스페인어로 알카트라즈가 있는 섬, 그래서 알카트라즈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펠리컨을 뜻한다는 거, 스페인어로. 자, 그런데 이 섬이 어떠냐? 이 41m에 이르는 이 절벽으로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 주변에 이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요, 수온이 낮아서 아주 남북전쟁, 즉 미국의 이 남북전쟁 당시에는 이 남부연합군들의 요새로도 사용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907년에는 왜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다 보니까 이 교도소로서에게는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군대 교도소로도 사용되었고, 1933년부터는 어떻게 돼? 이 연방 감옥으로도 쓰였답니다. 근데 이게 유명세를 타게 된 건 그때 이 금주법의 시대에 밀주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미국 기갱단이 누굽니까? 바로 알카포네 아닙니까? 이 알카포네가 잡혀가지고 여기에서 형무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세를 탑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심지어 흉악범들 이 교도소로도 아주 악명 높았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는 뭘로 쓰입니까? 이 관광지로 쓰이죠. 더 이상 교도소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 알카트라즈 이 섬에 이 별명이 있는데, 자, 41m에 이르는 이 절벽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어떻게? 이 별명이 바로 The Rock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숀 커너리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The Rock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해병대 장성이, 퇴역 장성이 이 국가의 처우에 불만을 느껴서 어떻게 이 해병대 특전 단원들을 모아서 거기에 강강원 81명의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떻게? 이 VX 가스라고 하죠. 그 VX 가스가 우리 뉴스에 나온 건 그 김정은이 그 이복형 김정남을 죽일 때 썼던 가스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 VX 가스를 어떻게 야구장에다가 그 미사일을 쏴서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FBI의 이 화학 전문가 누굽니까? 바로 니콜라스 케이지, 이름이 그리스는 구스피드라고 하죠. 요걸 줄여서 가스피드라고도 하고요. 숀 커너리의 이름은 존 메이슨 아닙니까? 이 연방 감옥 2기에 있다가 탈출을 해서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로 분하죠, 거기서는. 실제로는 이 알카트라즈 섬을, 이 형무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는 14번 있었는데 성공한 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자, 그러니 이 구스피드가, 즉 니콜라스 케이지가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자, 본인 이름은 구스피드라고 하니까 존 메이슨, 즉 숀 커너리가 뭐라고 합니까? Yes, you are, 이리죠. 즉 어련하시겠어, 이런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그 인지를 다 구해내고 뭘 하려면은 이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받쳐주는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 책상바지 아닙니까? 책상 물림 하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이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굿스피드, 가스피드 이러면 우리 여행 잘 갔다 오너라 하고 행운을 빌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존 메이슨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받아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감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제러미 벤담을 또 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기쁨과 고통의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이 상대 쪽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고통이 많을 수도 있고,
기쁨, 행복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 제레미 벤담의 제자가 누굽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떻게 스승의 이 배움에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 고통이나 기쁨의 크기가 틀릴 것이다 해가지고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이 제레미 벤담이 어떻게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국의 이 감옥의 이 상황은 인권 유린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나 심했답니다. 가혹했고. 그래서 이걸 개선시켜 보기 위해서 어떻게 원형 감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원형 감옥 이름이 뭡니까? 펜옵티콘이죠. 중간에 감시탑을 세우고 그 감시탑을 주변으로 좀 빙 둘러서 이 감옥을 만들어서 창을 뚫고 글로 빛을 비추면 재수자들이 어떻게 자기는 이 감시탑을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조심하게 생각도 좀 쉽게 탈옥을 가만히 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게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미셸 푸코라는 분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현대의 이 데이터와 이 인터넷 이걸로 인한 이 감시 기능이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우리가 큰 이 페놉티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페놉티콘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원시 초거대 대륙 뭐라고 배웠습니까? 판게아라고 배웠죠. 그게 또 뭐 쪼개지면 뭐 곤도와나라고 또 했었고요. 우리 판게아가 게아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있죠. 그래서 땅, 파는 모두 내지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땅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 우리 페는 모두라는 뜻도 있으니까 우리 그 의술의 신의 딸 아스클레피오스의 딸 파나케이아라고 있죠. 그 페르시아가 모든 걸 고쳐라는 뜻에서 이 만병통치약을 뜻하죠. 옵티콘은 뭔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가. 그럼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옵티컬 이러면 광학적인 이런 말이겠고, 옵티션 이러면은 이게가 뭡니까? 바로 안경상이 되죠. 자, 이런 이 원형 과목의 이 의미, 이거는 지적적인 거였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철학적으로 옮겨보면 우리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가 요거로 호선 효과라는 게 있죠. 미국의 이 호선 웍스 공장에서 자, 그 공장은 뭘 하고 있었나요? 전화기와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일의 능률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조명의 이 밝기, 이 조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해봐도 큰 효과가 없더랍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일하는 공장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본인들이 실험의 대상이다 라는 걸 인식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여건과 상관없이 이 일의 능률, 생산성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 인식 및 행동이 변하는 이런 걸 관련해서 그 공장의 이름을 따서 호선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한다라는 이런 거 있죠. 칭찬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 인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는 거, 그걸 실험한 이 심리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 비슷한 거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죠.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뭡니까? 우리 피그말리온 아시죠? 타인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이 본인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비슷비슷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뭐 감옥 얘기하면은 감옥에 누가가 있습니까? 재소자가 있죠. 우리 뭐 영어로는 하면 재소자, 크리미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수. 그런데 그거 판결을 받은 재수가 있고 판결을 받지 않은 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결수. 판결을 받지 않는 미결수는 우리 culpri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결수는 간픽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건 제가 이 범죄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클립을 따로 만들어갖고 올렸던 그 부분에서도 다 나왔던 단어니까 이런 거는 차지하고요. 자, 우리 말 중에 이건 다 표준어인데 정치 권력자라든가 경제 권력자가 경제 권력 이 재소자를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검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힘없는 이런 재소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범털들이 있는 이 방은 범털방이라고 하는데 개털방이라는 말은 안 쓴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깃털. 자, 이런 말도 쓰죠. 이게 뭐냐? 자, 이 범행을 저지르면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죠. 이 공범을 뜻하는 말을 깃털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깃털방이라는 말은 있답니다. 깃털방은 뭐냐? 흉악범, 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가둬두는 이 방으로서 이 깃털방을 쓴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뭐 간단하게 우리 뭐 복역하다라는 표현이죠. 요거는 타임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우리 그 영화 중에 데드맨스 워킹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뭐야? 사형수가 딱 이제 사형 처결을 받으면서 이 걸어가는 길, 그걸 바로 데드맨스 워킹이라고 하죠. 그다음 우리 사형수가 있는 이 방을 사형수의 방을 데스라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평생 깜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기징역수라고 하죠. 그걸 우리 라이프타이머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뭐 여타 뭐 표현들은 많지만 뭐 간단하게 이 정도를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감옥과 관련된 이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이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